조슈아 지르크지 실험을 중단하고 메이슨 마운트를 선발 11에 넣으세요. 많은 비난을 받고 부상으로 고생했던 맨유 스타가 루벤 아모림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잊혀졌던 미드필더는 지난 2년간의 부진을 뒤로하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감독에게 완벽히 어울리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벤 아모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첫 경기를 치르기 전에 이미 한 선수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솔직히 말하면 난 저 친구가 정말 좋아요. 라고 그는 맨유 공식 웹사이트와의 첫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단 30분 만에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풀젠과의 경기에서 안드레 오나나의 실수로 인해 맨유는 3경기 연속 패배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운트가 교체 투입되어 경기를 바꿨습니다. 라스무스 호일룬드는 맨유가 아모림 감독 아래에서 첫 원정 승리와 거의 2년 만에 유럽 원정 승리를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마운트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운트는 단순히 팀의 전환점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정체된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불태우고 어쩌면 맨유의 시즌도 되살릴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유는 풀젠에서 치러진 경기의 전반전 동안 어둡고 추운 경기 조건만큼이나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은 점유율을 장악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조슈아 지르크지는 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전반전에만 16번이나 공을 빼앗겼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그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커스 레시포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빠르게 결단을 내려 레시포드를 호일룬드로 교체하고 지르크지를 마운트로 교체했습니다. 첼시 출신의 마운트는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대신해 투입되었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이내믹하고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운트는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호일룬드와 생산적인 호흡을 맞추며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더비 경기에서 마운트와 호일룬드가 함께 선발로 나설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운트는 이전에도 감독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첼시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에게는 선생님의 애제자로 불리며 더비 카운티와 첼시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램파드는 메이슨은 현대 축구 선수 같으면서도 과거 선수들의 태도와 헌신, 품질을 가진 선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도 마운트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2021년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2021에서 22시즌 25골 관여의 핵심 선수로 활용했습니다. 마운트의 이러한 태도는 2023년 여름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맨유가 마운트를 영입할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첫 시즌에는 663분 출전에 그쳤고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은 단 5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마운트는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잡고 있으며 아모림 감독과 함께 맨유의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우리로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미드필더에 있는데도 경기에 뛸 수 없다니요. 텐 하흐 감독은 3월에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3번의 부상을 겪었고 그로 인해 한 번도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강을 되찾으면 경기에 나설 것이고 리듬을 타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맨유는 아모림 감독 아래에서 마운트가 드디어 그 리듬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마운트의 과거 뛰어난 체력 기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부상 문제에 대해 위화함을 표했지만 맨유는 첼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부상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마운트는 4월에 복부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 그는 부상을 안고도 그레이엄 포터와 램파드 감독 아래에서 위기에 빠진 팀을 돕기 위해 출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마운트는 첼시와의 이별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는 2022년 여름 토드 보엘리가 구단을 인수한 후 마운트의 미래를 보장하기보다 새로운 선수 영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마운트가 첼시를 떠날 당시 그는 틱톡 인플루언서에게 스토킹을 당한 사건과 관련된 장기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한 직후였습니다. 마운트에게 지난 2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즌을 재충전되고 날카로워졌으며 준비된 상태로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시즌 두 번째 경기인 브라이튼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와 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토트넘전 복귀 경기에서 라두 드라구신과 충돌하며 머리에 피를 흘리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거의 2달이 지나 아모림 감독의 첫 경기인 입스위치전에서야 경기 명단에 복귀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부상 문제를 고려해 마운트를 신중히 기용하며 자신이 지휘한 6경기 모두에서 그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마운트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마운트가 잃어버린 모든 것,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 자리까지 되찾고 싶어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운트가 잉글랜드 대표로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는 2022년 월드컵 프랑스와의 8강전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모림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가 부상으로 고생했고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며 첼시에서 보여줬던 재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시스템에서 뛰어본 적이 있고 이 시스템은 그에게 완벽합니다. 저는 메이슨 마운트를 위한 2가지 포지션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가 매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운트는 투엘 감독의 3-4-3 시스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의 좁은 윙어로 활약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명확한 역할이 필요한 마운트에게는 텐 하우 감독 아래에서 드물게 출전할 때마다 다양한 포지션을 맡아야 했던 상황과 비교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된 투엘 아래에서 대표팀에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운트의 끔찍했던 운이 이제는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최근의 활약을 발판 삼아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유의 승리를 이끈다면 팬들 전체가 아모림 감독과 그의 이전 감독들처럼 마운트에게 반하게 될 것입니다.